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분과별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주제로 하는 이분과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이광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는 오늘 주제에 대한 학교 사례를 발표해 주실 선생님 두 분과 진행을 도와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고등학교 교사 정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창조고등학교 교사 김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사회자를 맡은 경기 갈매고등학교 교사 박시영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한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좀 약간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힘찬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두 선생님의 사례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에 두 선생님의 사례와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 중이신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두 선생님 발표와 본 분과의 주제와 관련하여 채팅창을 활용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여 토의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활발하고 자유로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발표자와 참석자 선생님 모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다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과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 학업 설계 지도에 관한 학교 사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부산 동고등학교의 진로 디자인 학기제 기반 진로 집중 프로그램 운영 사례입니다. 발표해 주실 부산 동고등학교 정종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고등학교 진로상담 부장교사 정종혁입니다. 우선 본교의 연구 주제 및 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동고는 부산 서면 근처의 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부산 동성고와 함께 일과 중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통한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운영이었습니다. 연구 과제는 세 가지를 도출하였고 이 시간에는 연구 과제 1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은 본교의 진로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기초, 발전, 성숙의 단계로 가면서 진로가 성장하여 점차 베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탐색기 때 충분한 진로 탐색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로 디자인 학기제 기반 진로 집중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미니 진로 박람회는 학생 희망에 따라 학과 모집 후 대학생 멘토 방문하여 전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4차 시로 진행하였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20개 학과 20개 학과가 와서 총 40개 학과가 학생들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해드리면 학생이 만약에 2번, 3번, 4번, 5번 반도체공학과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을 1차 때 들었으면 또 2차 때 본인이 신청해서 기계설계, 도시공학,
건축공학, 신소재공학을 신청해서 총 8개의 학과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대학생 멘토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교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멘토링을 진행한 것입니다. 21년 3개의 동아리가 방문하였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요청한 학과가 올 수 있도록 대학생 동아리와 사전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학과를 탐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 멘토링 때 왔습니다. 전공 특강은 대학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과 전공의 내용을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직업인 특강은 직업인이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20개 직업을 소개해 주셨고 학생들은 3차 시에 걸쳐서 3번 직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인들이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15개 학과 직업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이 많았는데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체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진로 탐색뿐인데도 학생들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좀 더 많은 학과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계속 진로 탐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구체적인 학과를 요청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를 요청해서 그래서 패션 디자인 학과를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학과를 학교가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요구한 학과는 최대한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멘토를 만나서 진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건의사항은 시간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40분가량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듣고 싶고 좀 더 진로 탐색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요구사항을 따라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 필요한 그룹과 심화된 진로 필요 그룹 나눠서 진로 탐색이 필요한 학생들은 계속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면서 심화된 진로 정보 필요한 친구들, 그런 요구를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개인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선배 멘토링은 본교 3학년 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후배들에게 본인의 희망 전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패션 디자인 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 학과를 신청한 학생은 대학생 멘토도 만나고 또한 선배도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게 학생들이 진로를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진로 확신이 높아지고 또 진로가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1 대학생 멘토링입니다. 1:1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생 전공자들과 1:1 맞춤형 만남을 통해 전공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1회기가 1시간인데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2, 3회기도 운영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감독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는데 멘토가 2명이나 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화학과 4학년 대학생 멘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멘토링이 끝나고 나서 다른 고3 학생이 찾아와서 영화학과 멘토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기에 높은 관심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진로를 이공계로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가 나중에 멘토에게 물어보았더니 멘토들 앞에서 연기를 했답니다. 저는 연기한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멘토들 앞에서 연기를 해서 그것도 매우 연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멘토들하고 같이 현실적인 방안들 같이 얘기하면서 이 학생은 일단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연기 관련 활동을 많이 해서 본인의 꿈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효과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제적 진로 지원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니 진로 박람회에서는 학생이 연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학생이 1대1이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로 상담 영역이 확장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진로 상담 교사 앞에서 이 학생이 연기는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생 멘토가 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로 상담 영역도 확장되고 또 학생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또 서울권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들과 함께 좀 팀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확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본교의 진로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본교의 진로상담센터는 상담실, 종합분석실, 심리검사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오면 먼저 상담을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심리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종합분석실에서 분석하면서 학생의 진로상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의 지원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더욱더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분석실에서는 멘토들과 함께 학생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진로 코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진로 코치님들과 1대1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목표를 찾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로 확신도가 낮은 학생들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진로 성장 코칭 프로그램은 운영했던 시점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 또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전문 진로 코치님들께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결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존감과 사고의 확장 그리고 실행력을 높여주었습니다. 30년 뒤에 너가 지금의 너를 만나면 너에게 뭐라고 말해줄 것 같니? 어느 코치님이 학생에게 한 질문입니다. 아마 학생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프로그램 연간 일정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5월과 12월까지 대학생 1대1 진로 멘토링은 꾸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다양한 진로 멘토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진로 탐색과 함께 본교는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은 교육과정 전문가 그룹, 진로상담부, 교과교사 전문가, 그리고 담임학년부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교과교사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컸습니다. 교과교사 전문가 그룹이란 학업 설계 지원을 위해 조직한 교과교사 중심의 진로 지원 전문가 그룹입니다.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일과 중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 활동하셨습니다.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을 맡아서 진행하셨습니다. 연관 활동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진행은 드림 학업 계획서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드림 학업 계획서는 교육과정 전문가 그룹과 진로상담부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학과별 선택 과목 학생들에게 제공했고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도 같이 제공하면서 또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를 10개에서 5개, 3개로 좁혀가면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희망 과목 작성도 학생들에게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 결정 시 어떤 자료를 많이 참고했는가 질문했더니 학생들은 학업 계획서를 많이 도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체제를 보면 진로 수업과 진로 탐색 그리고 학업 설계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투 스마일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진로 활동 결과물을 이렇게 모아보면 이 정도의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료를 모아야 하는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특기사항을 기록할 때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됩니다. 근데 이 자료가 분류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진로교사가 경영학과 학생들을 좀 찾고 싶다, 경영학과 학생들의 소감문을 한번 보고 싶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찾아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뭐 심리학과 역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분실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 바인더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보관하도록 했더니 분실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였고 좀 데이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스마트 투 스마일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되었는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미니 진로 박람회 1, 2차를 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학생들에게 소통 어플을 보냅니다. 그럼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개인 소감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진로상담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여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계속 진행해서 학생 진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데이터는 진로 맞춤형 지원 효율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생기부 또는 진로활동 자료는 진로활동 통합 자료 제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이가 아니고 자료 데이터입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 파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주제부터 쭉 내려가면서 연간 학생이 했던 활동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번만 치면 어떤 학생이든 다 볼 수 있고 홀랜드 검사를 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진로 박람회 학생의 소감문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감 청춘어람 개인 소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본인의 개인 소감 자료를 다 줬기 때문에 이제 학생을 파악하기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입력자를 보시면 홀랜드는 검사 기관이 자료 입력자고 나머지는 학생 본인인데 밑에 보시면 대학생 맞춤형 1:1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가 자료 입력자고 진로성장 톡톡은 코치님이 입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맞춤형 1:1 멘토링은 멘토의 평가고 그리고 진로성장 톡톡은 코치님이 작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기관과 학생 본인의 소감 그리고 대학생 멘토 코치의 의견까지 다 종합해서 담임선생님들은 개인 진로 특기사항을 기록해 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하셨고 어떤 담임선생님은 이미 꽉 찼고 어떤 자료를 넣을지 어떤 자료를 뺄지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분류가 쉬워졌습니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류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멘토링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신청하면 이렇게 바로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분실은 데이터라서 분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백업만 잘하면 됩니다. 분실이 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움이 되느냐면은 신학년 담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1학년 활동했던 것을 2학년 담임쌤이 알 수가 없는데 저희 학교는 가능합니다. 번호만 치면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이 1학년 때 했던 진로 탐색했던 활동 1년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그리고 2학년 때 1학년 학생을 만나서 너가 이런 진로 고민을 했고 이런 상담을 했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학생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로 고민이 뭔지 들어보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간 좀 뜨끔했습니다. 왜냐면 고3 학생들한테는 좀 지원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는 학생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진로 맞춤형 설계 프로그램은 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진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는 좀 뭔가 이렇게 뭐 내세울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연구 성과는 진로 지원 학교 시스템 구축이 연구 성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작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멘토링으로 왔던 동아리 대표가 저희 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멘토들이 전해준 온기를 기억하고 이제 다른 누군가의 온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단지 진로 교육만이 아닌 또 다른 가치도 함께 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정종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진로 탐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업 설계 지원까지 운영하여 학생들이 진로 학업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학교 현장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두 번째 순서로 경기 창조고등학교의 학교 자율과정 중심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사례입니다. 발표해 주실 경기 창조고등학교 김근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창조고등학교 교사 김근영입니다. 경기 창조고등학교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소재한 학력별 열학급 총 30개 학급 규모의 중규모 일반고입니다. 2010년 개교한 이래 계속 혁신학교로 운영되어서 학생 중심의 수업과 평가로 교육의 혁신이 실천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2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택과 책임의 고교학점제에서 어떻게 선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학교의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부 진로교육부 교과팀, 학년부 혁신연구부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구성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편성하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도하는 교육과정 전반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년 교육과정 이수 지도 계획을 월별로 나누고 역할을 분담한 표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자율과정을 진로 집중형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1학기 학교 자율과정 일정입니다. 학생 교육과정 연수와 교육과정 박람회, 교육과정 멘토링, 전일제 진로 프로그램, 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학기 학교 자율과정은 마을과 연계한 진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멘토링,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토의로 운영하였습니다.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연수 예시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한 이해, 과목 선택의 유의사항, 과목 선택의 기준과 방향,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 이용법 등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는데 학년별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박람회 시간표입니다. 교육과정 편제표 상의 모든 과목을 교과군으로 나누고 학급과 시간을 배정해서 20분씩 12개에서 14개의 타임으로 전일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교과목별 안내 동영상입니다. 교과목별 안내 동영상은 교과팀에서 사전에 제작을 하는데요.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사용하신 후 유튜브에 탑재하고 링크를 안내해서 학생이 필요하면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교육과정 박람회 활동지입니다. 모든 학생이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편제표를 학생들이 보기 쉽도록 선택권을 나누고, 또 어떤 과목들의 위계가 있는지, 또 진로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교육과정상 유의사항을 다 지켰는지들을 체크하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능 과목이나 교과목별 다른 평가 유형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목을 찾아서 교육 안내를 듣고 각자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1학년 학생들을 이제 2년간 활용할 수 있는 과목 선택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과목별로 관련 학과나 교과 내용, 미리 들은 선배들의 조언이나 평가 방식, 교과목의 위계 등을 안내하고, 대입 전형이나 학업 설계 활동지, 나의 미래를 말하다 활동지를 실은 워크북 형태의 부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멘토링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는 매 학기 말 교육과정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주로 교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와 그 교과목의 선택을 통한 자기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주로 이루고 있고요. 2학기에는 대입 전형이나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자신이 내년에 어떤 진로 학업 설계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고 나누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과정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담당 선생님께서 1년간 교육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시면서 운영하였습니다. 매 학기별 1일 운영하는 전일제 진로 프로그램 1학기 예시입니다. 2학기 마을연계 진로 체험 활동 사진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마을연계 학과 탐색 사진입니다. 인근에 있는 4개의 대학 25개 학과가 지원해 주셔서 2학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원래는 1학년, 2학년 모두 다 이제 대상 학년이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2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졸업생 멘토링 사진입니다. 15개 학과의 졸업생이 와서 1, 2학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학기의 진로형 학교 자율과정은 지역의 기관이나 사업장,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친근하고 실제적으로 진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경기 청조고등학교의 학교 자율과정의 특색 중 하나는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1, 2학년 전체 학생이 이틀간 4개의 교과 간 융합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3학년 담임교사, 전담교사를 제외한 44분의 선생님께서 22개의 교과 간 융합 프로젝트 주제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3월 융합 프로젝트형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를 시작으로 자율적으로 교과 간 3차시 150분 수업 계획을 준비해서 운영하십니다. 2학년 융합 프로젝트 수업 주제 예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주제별 3차시 수업 운영 계획서입니다. 학생마다 4개의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한 선택 현황입니다.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활동 사진입니다. 수업 참여 후 개인마다 학생마다 모두 다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구글 폼을 활용해서 작성한 것을 취합한 표입니다. 이 프로젝트형 학교 자율과정을 학생 진로 학업 설계 지도에 포함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의미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의미는 융합이라는 것을 좀 더 실제적이고 다양한 분야로에서 접근하는 것을 시도하고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로에서의 의미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융합 주제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개별 교과의 역할을 이해하고 교과목과 학생 자신들의 진로를 연관지어 보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학생들이 설문을 통해서 본인들의 소감을 작성한 것인데요. 어떤 교과목에 대한 심화를 했다거나 자신의 진로랑 상관이 있다거나 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교과가 자신의 진로와 상관이 많아서 어떤 교육에서 자기의 자세들을 바꿔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교과목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두루 학생들에게 관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 1회 진로 활동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 보시는 화면은 2021학년도 1학년 학기별 진로 활동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 후 진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왼쪽 표는 1학기 진로 성장 프로그램 원력입니다. 전문가 프로젝트, 인문학 콘서트, 대입 특강 등 2021학년도 기준 29개 방과 후 진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서 학생이 자신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선택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의 상담이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교육과정만을 위한 상담 기관을 운영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상담 기관을 활용하였고, 학생의 수강 신청 전에 1, 2학년 담임교사 대상 교육과정 간담회 및 연수를 운영해서 좀 더 교육과정에 대한 상담 역량을 갖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교육과정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대상의 1대1 교육과정 상담이었는데,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학생별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 학교는 학생이 교과목을 신청하게 되는데, 6월에 교원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교과목 선택을 파악한다거나, 9월에 교과서를 신청하고 12월에 반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위한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중 대부분 시간을 개방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 변경이 굉장히 용이하였는데, 이런 것들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우선하는 학교 문화가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조금 특이한 것은 선택 과목 중심으로 반배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학년 학생의 경우 체육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선택군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급의 학생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과목이 다른데, 이런 과목이 다르고 기존에 반배정을 하는 그 기준대로 성적대로 반배정을 하였을 때 저희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학급의 학생을 10명도 채 다 가르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학년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교사가 수업을 통해서 학생을 관찰하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먼저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모두 다 학급 원이 모두 동일한 교과목을 듣고 그 동일한 교과목의 담임교사가 배정되는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담임교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반배정 업무 담당 교사가 학급당 1개에서 2개의 고정 과목이 존재하도록 다시 임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 과목이 있는데, 그 2~3개 정도의 고정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 선생님을 담임교사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렵지만 학생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면서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교육 공동체의 상호 소통과 필요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공청회의 첫걸음을 떼었고, 학년 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토의를 실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좀 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더 효과적인 진로 학업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창조고등학교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김근현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 과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도한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진로 집중 프로그램과 학교 자율과정 중심 사례에 대한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선생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산 동고등학교와 경기 창조고등학교 사례와 오늘 분과 주제인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연구학 운영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 박시영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어, 사실 이제 진로 학업 설계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진로 학업 설계가 잘 되어야지만 과목 선택을 잘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에 오류도 없고 유의미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학교의 사례를 보면서 많은 학교들이 도움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서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저희 학교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쳐주시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수합을 해서 중간중간에 답을 하거나 혹은 이제 마지막에 같이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답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산동고 정종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진로 집중 학기에 정말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뭐 멘토링도 있고 심리 검사도 있고 특강, 동아리 활동 등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반응도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새롭게 연구학교를 시작하거나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해 진로 학업 설계를 위한 운영 팁 이런 것들을 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학교에 좀 뭔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뭔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미니 진로 박람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니 진로 박람회는 제가 운영한 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좋았고 도움됐고, 근데 운영 팁을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가 모든 진로 활동을 운영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을 일일이 다 찾으면 너무 일이 힘들어지고, 저는 그 지역별 첫 번째 팁은 지역별 그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진행할 때 친구 진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과만 요청을 해서 드리고 찾는 것은 지원센터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교의 일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 팁이고, 또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이제 3+1 체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4번 선택하는데 이 4번 중에 3개는 본인이 선택하고 1개는 랜덤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문과, 이과, 예체능계 중에서 1개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패션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학과는 한 학년에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멘토는 4차시를 운영해야 되는데 딱 학생이 1명이면 학교도 당황스럽고 멘토도 당황스럽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 학생이 안 오기 때문이죠. 그런 사례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3+1 체제로 가는 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3개는 선택하고 1개는 랜덤으로 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 이렇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아까 너무 인원이 작은 데는 랜덤 배정할 때 배정을 해주는 팁입니다. 그렇게 하면 4차시가 꽉 차게 돌아갑니다. 인원을 꽉 안 채워도 됩니다. 3명, 4명, 5명만 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되고, 학생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두면 됩니다. 너네가 3+1로 갈 거고 1개는 랜덤으로 간다. 그래서 진로 탐색이 너네가 원하는 학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양한 길이 열려 있고 우연이란 것도 있다. 그래서 너네가 다양하게 그 탐색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속 배워나가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따라줍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미니 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는 팁과 그다음에 뭐 지역에서의 이제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 그다음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셨는지 좋은 운영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창조구의 김근영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과정 코디네이터가 학생 학부모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설계 지도를 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질문도 들어오고 문의도 들어오고 또 민원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 또 업무도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학부모 상담 주간을 활용을 해서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 진학 지도를 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학부모님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시기인 것 같죠. 다른 학교에서 참고할 만한 상담 지원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교육과정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단순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고, 가장 많은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진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런 것들, 또는 단순히 어떤 기준으로 반배정을 하는지, 또 넓은 교육과정을 보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질문들. 그래서 정말 되게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는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모든 교사가 대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연수를 하면서 필요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좀 더 잘 알아보려고 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동안 29번을 하면서 이제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학생들에게 진로 학업 설계 지도가 이제 점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때, 모든 교사가 다 그 진로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 교과목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대입 지도나 그 모든 것에서 학교 전반에 대한 활동이든, 그래서 상담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 언제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들이 꾸준히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교사들이 이제 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대입과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지원을 해주고, 교사들이 이제 그런 대답이나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고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서나 이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부산동고 정종혁 선생님께도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진로 분야별 교사로 구성된 진로 상담 지원팀을 통해서 교과교사 전문가 그룹, 진로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진로 상담 지원팀을 운영하려면 교사들도 역시 또 많은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부산동고에서는 어떻게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를 하고 이제 노력을 하셨는지, 이 과정에서의 교사들의 경험을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그냥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가입을 해서 7분의 선생님과 또 진로 교사인 제가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자 했는데 1주는 너무 무리였고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돌아가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하고 어떤 자료를 같이 보고서 또 토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사례는 일단은 선생님들끼리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본인이 이렇게 수업하면서 또 진로 수업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또 도움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진로 상담 선생님들끼리 좀 이렇게 팀워크가 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팀 안에 팀워크가 돼서 좀 더 좋았고, 또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또 타 학교 이렇게 또 같이 좀 가서 배우기도 하면서 더 팀워크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배우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는데 좀 팀워크가 있으니까 재밌게 또 하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을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주제로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해오셨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도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진로 관련된 책이 있어서 그런 진로 관련된 책에 아까 말한 학생들의 뭐 교과 수업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 드림 학업 계획서
그다음에 또 뭐 학생부 관련된 자료 이런 복합적인 자료들을 다 주제로 삼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 주제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 진로와 관련된 주제인데 어떤 대학원 선생님이 계셔서 본인이 연구했던 것을 발표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본적인 진로 관련된 내용들은 다 하면서 또 가끔씩 또 뭐 특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또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해왔던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창조고 김근영 선생님께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 과목 중심 학급 담임 편성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과목에 따른 담임 교사 교과의 불균형,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자원에 대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선택 과목에 따른 학생 구성원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선호하는 반과 선호하지 않는 반이 생기면서 이 갈등들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교는 2019년부터 이제 그 2학년 학생은 9택3 선택군이 있었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5택4 선택군이 있고 그 이후로 계속 교육과정이 선택권이 확장되면서 학생들의 이동 수업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급의 반배정을 학년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그 모든 과목 한 학급이 모두 다 같이 듣는 그런 과목을 지정하는 그런 반배정을 했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을자로 성적 기준으로 기초 과목의 성적 기준으로 반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되게 상이한 결과들이 있어서 그 두 개의 반배정 기준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학년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먼저 조사를 했을 때 우리 학년 체제로 간다가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학년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의 생활 지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담임 교사가 학생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고 학생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더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이랑 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한 결과 2019년도 말에도 2020년도 말에도 다 학생들의 설문 교사도 이제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이 그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동 수업이 최소화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택 과목 중심으로 반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학부모님이 왜 우리 아이랑 저 아이랑 선택 과목이 똑같은데 우리 아이는 저 반이 아닌가요? 분명히 그 아이들이 조금 선택군을 이렇게 묶다 보면은 약간의 우열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정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이 반은 좀 수월하고 이 반은 너무 수업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평가나 수업 운영에 대한 준비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설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합의한 결과로서 가는 것도 있고요. 과목 선택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별로 차이가 이렇게 어떤 학교 어떤 교과목을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데 우리 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것들이 희석이 돼서 반배정이 담임 선택 과목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무리 없이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공동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사실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진로지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반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산동고 정종혁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진로상담지원센터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진로 이제 심리검사실도 있고 종합분석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진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까 이제 데이터
이제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 내용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이제 좀 더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진로 상담부와 다른 뭐 차별화된 전략, 그다음에 뭐 다른 학교에서 참고할 만한 지원 내용 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진로 상담부는 저희는 제가 예전에 진로 상담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가장 시스템이 잘 돼서 이렇게 잘 케어가 되는 게 뭘까라고 알아보니까 병원이 제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원식 환자 관리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학교가 좀 배울 점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병원식 환자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환자는 아니지만 시스템을 최대한 도입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실에 오면 첫 번째 학생과 먼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캐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심리 검사를 하게 합니다. 이 심리 검사실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실시간 검사에서 실시간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하면 한 달 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단체로 할 경우지만 저희 학교는 바로 실시간 검사, 실시간 결과라서 학생이 바로 검사를 하고 한 서너 가지 검사를 한 후에 그 데이터,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과 종합 분석실에 앉아서 너가 이런 거 같은데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본인을 잘 진단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진로 상담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 그 진로 상담부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에 좀 지원할 만한 내용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또 다른 일이 뭐냐면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상담센터에 제가 있고 저희가 남고라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상담센터에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안 찾아오면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고 들었던 생각이 그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자. 너네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하고 이렇게 설문을 보냈고 학생들은 익숙해서 그런지 아주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가지고 찾아가는 진로 상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미 본인의 고민을 다 공개를 했고 그 공개된 질문을 보고서 이제 적당한 시간에 그 학생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진로 상담을 하니까 학생들은 본인의 고민을 해소되는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로상담센터에서 선생님께 다른 학교에서 좀 참고하시면 싶은 거는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이 해소가 돼야 그 다음 단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계속 남아있으면 아이들이 또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거길 머물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해결되고 또 해소되고 또 그 다음 고민이 나오고 또 해소되고 이런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학교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어봐 주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제 진로 상담 지원센터에 갖추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이제 진로 상담 직접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진로 상담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습니다. 경기 창조고 김근영 선생님께도 이제 좀 마지막으로 질문을 우선 제가 준비한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창조고는 진로 집중형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율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로와 연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하고 있는 이제 좀 활동들 중에 혹은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 좀 더 이런 건 정말 효과적이었다. 이거는 정말 꼭 선생님들께 추천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제 가능하다면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교 자율과정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도를 했었는데요.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면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에 보면은 굉장히 빠릿빠릿해서 본인 스스로 진로도 잘 개척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실천도 하는 학생도 있는 하면 전혀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때로는 듣지 않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진로는 계속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학생들 조금 이렇게 뒤처지거나 누수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학교가 전체가 동일한 시기에 관심을 모두 교육과정의 선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공통의 주제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거기에 집결돼서 학교 교사도 학생도 우리가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좋을까, 또는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서로 그날은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차별화되는 것은 저희 이제 진로 프로그램이 전일제 프로그램들이 매 학기 있는데 그 매 학기마다 진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로 넘어가면서 진로 탐색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을 하게 되는 것 중에서 1학년 1학기에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주가 됐다면 점점 심화가 돼서 2학년 2학기에는 진로를 좀 더 심화하고 학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직업을 좀 더 많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좀 더 선택해서 들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심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 멘토링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매 학기 운영되는데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대입 또는 진학 진로에 맞춰서 구체적이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연구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1, 2학년 어떻게 차별화되게 이제 진행을 하셨고 또 수동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자유과정 운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참여를 이제 끌어냈던 그런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 준비한 질문은 한 이 정도로 하고 온라인 질문을 받으면서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 질문을 안 주고 계시는 듯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들 진로하고 설계 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좀 질문을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면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어, 네, 사회자님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학교 현장에 있진 않지만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뭐 진로 학업 설계 내용은 아마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연구 시범학교 운영이나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할 때 제일 좀 유의해야 될 부분, 좀 아니면 또 강조돼야 될 부분, 그런 부분 있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종혁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대본에 없는 내용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일단 당장 딱 떠오르는 생각은 잘 없어서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예. 근데 저는 진로 파트라서 이게 진로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첫 번째 단추가 저는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로를 중학교 때도 탐색을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와서 정말 진로를 탐색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참 이렇게 1학년 때 또 진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1학년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가 네 진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너무 좀 학교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좀 배려해 주신다면 사실 그 아이들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니까 어떻게 하지? 빨리 진로 해라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로가 안 정했다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어떻든 아이들은 압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좀 진로를 찾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학교의 시스템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관심, 특히 진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참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김근현 선생님도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고교학점제가 학교 일선에서는 크게 다교과 지도 정말 어렵고 최저고 성취 수준 보장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고교학점제의 정말 진정한 의미들을 선생님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시고 교육과정의 변화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가장 힘든 것도 교과에 대한 것들, 또 가장 힘이 되고 학교에서 저력이 되는 것도 교과 지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지 학교가 어려워지고 수요자만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을 정말 좀 이제는 좀 받아들이시는 분이 더 많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더 많이 잘 이해하셔서 그런 기반을 가지고 학교가 모두 다 함께하는 그런 교육학점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을 해서 많이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좀 표정도 부드러워지시고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 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인천세원고 홍설인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로 지원 데이터베이스 엑셀 프로그램 이제 공유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만드셨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 진로 박람회 운영 시에 지역별 센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센터에서 이제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는지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듯합니다. 그 우선 프로그램이 공유는 뭐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학생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공유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훨씬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만든 엑셀은 좀 서투른 엑셀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드리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엑셀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참고가 되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산은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 진로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산 진구에 있어서 진구 진로 센터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진로 센터의 역할이 학교를 지원해 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인데 보통 지원센터 부산의 지원센터들은 중학교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구 진로센터. 그래서 아마 이게 시도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구 단위로 도와주는 센터도 있겠지만 또 시도 단위 또는 이렇게 단위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가깝게 있는 진로 지원 센터 저희 학교는 진구 진로 지원 센터가 있었습니다. 엑셀을 한번 더 어떻게 할지 저도 좀 연구를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생들 데이터라서 고민입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이제 조종고 차유정 선생님께서 김근영 선생님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 자율과정 융합 프로그램 개발이 수월하게 잘 되었는지,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없는지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는 작년부터 그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1학기 말에 운영을 하였는데요.
사실 작년에 처음에 연구학교 운영위원회 2월에 이걸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3월에 말씀드리고 했을 때 이제 모두 다 의아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 업무들 속에서 이걸 플러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취지들도 이해하시고 또 자발적으로는 하기 어렵지만 학교에서 전체가 이 학교 자율 과정이 가지고 있는 조금 어려운 점은 학교가 모두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서 이제 아름아름 정말 저희는 자율적으로 교과 간 컨택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저희한테 주제 주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한번 하시고 나서는 또 재미있다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 안 하던 것들을 하고 융합을 이제 교과에서 쉽지 않은데 학교 전반이 다 해버리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도 그렇지만 교사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한다 이러면 아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재밌고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갈등은 그다지 저희 학교는 수업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갈등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네. 아름고 정윤아 선생님께서 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2022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되면서 진로 집중 학기라는 용어가 들어와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저희들도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으로는 진로 집중 학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잘 운영을 어쨌든 하고 싶다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좀 의견을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음, 선, 정종훈 선생님께서 먼저. 예. 네, 그 진로 집중 학기는 아직 저도 어떻게 운영할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그 일단은 아마 시기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단지 진로 이렇게 하면 본인의 업무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은데 좀 선생님들이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진로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교과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려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그 학교만의 멋진 진로 모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저희 학교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근현 선생님께서도 의견 한번 주시죠. 그 진로 집중 학기가 사실은 이제 1학년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1학년 1학기 중반부터 하반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굉장한 그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후반에도 교육과정 부장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요즘에는 국어학점제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고 과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학생이나 학부모도 잘 알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집중 학기가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측면에 있는데요. 이 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일찍 시작해도 좋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에서는 중학교 또는 대학교 연계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연계하는 그런 진로 집중 학기가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정해진 토의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우리 박시영 선생님, 정종혁 선생님, 김근현 선생님을 오늘 콘서트가 어땠는지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듣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우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간 연구학교 하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배움과 소통의 장애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연구학교를 운영하면 할수록 매년 새로운 과제를 또 안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의 사례를 그렇게 듣다 보면 또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새로운 것을 느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셨고요. 저는 사실 학교 현장에 있지 않은 연구자 입장에서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뜻깊은 시간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영광이었고요. 코로나 지금 상황인데 모든 분들 감기, 참 코로나 상황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면 오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분과별 토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손 흔들어 주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